골라매서 이렇게 지금 상환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도와준 유성 구민들 이분들에게 박수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허리띠를 졸라맨 유성구청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을까 싶은데 대전 다른 구청의 빚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곳은 동구입니다. 동구가 278억 원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가오동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채를 414억까지 발행을 했었고요. 이 가운데 130억 원은 갚았고 올해만 해도 한 63억 원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97억까지 발행을 했는데 남아있는 빚은 한 69억 원 정도 되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도 53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고요. 사정이 좀 좋다 하는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빚이 한 41억 원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빚이 많으면 빚 갚는 예산도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카드빚 한번 쓸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계속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빚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한 빚이 이자가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례로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빚 갚는 데 쓴 이자만 해도 한 84억 원 정도가 넘는데 이 유성구를 제외하고 이 4개 자치구가 앞으로 빚을 다 갚는 시점을 대략 예상을 했을 때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동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그리고 중구나 서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정도가 모두 빚을 갚는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채무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방재정이라는 게 결국 그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살림살이가 좀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클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이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유치원부터 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도 유성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구 같은 경우는 빚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도 44명을 감축하는 상황이고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유료화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축제 같은 경우는 전면 축소하게 되고요. 직원들 수당과 복지 후생비도 대폭 줄여서 7급 직원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유성구하고 비교했을 때 연간 한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사생활권 아파트도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가 신도시 2-2 생활권 또 2-1 생활권을 지금 설계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4-1 생활권 아파트 용지도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계 공모 방식이라는 것은 건설업체가 제출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작품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낸 업체한테 용지를 주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향하고 뭔가 아파트마다의 어떤 이 아름다운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가 한 32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6개 단지인데 한 4,800가구 아파트가 좀 건립될 예정입니다. 예.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성학원이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면접 문제도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이 대전지검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대성학원 이사인 안모 씨하고 또 아내 조모 씨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지난 1월 달에, 이 응시생 P 씨, 그러니까 여교사인데요. 만나서 전공시험 문제하고 모범 답안지를 건네줬고요. 여기에 다시 부인이 이 여교사, 그러니까 예정자를 불러서 면접 이 답안지하고 이걸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교사는 지난 3월 달에 시험에서 이 합격을 해갖고 현재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네요. 사실 이건 뭐 잠잠하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 이 지역구가 여기인데요. 송호창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봤더니만 미래부가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이 과천청사 4동에 있는데 이걸 5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래부가 이 과천청사에서 이동한다는 움직임은 결국은 과천청사에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사실 송 의원은 그동안 이 상임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변경을 하면서 미래부 유치에 그동안의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김태흠 현 의원하고 김재식 현 의원 두 분이 지금 맞붙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네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에는 강영삼 씨가 선출이 됐습니다. 금성백조 주택 이원형 전 SK건설 전무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민주평통 대전 지역회의 부의장에 강영자 전 대전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임명됐고요. 동구협의회장에는 남진근 전 대전시 의원, 그리고 중구협의회장에 한재득 새마을운동 대전시회장, 그리고 서구협의회장에는 김보영 서구생활체육회 부회장. 이분이 5.5 닭갈비도 하시죠? 그 다음에 유성구 협의회장에는 김승수 신도터건 종합건설 부회장이, 그리고 대덕구 협의회장에 강덕구 덕성기업사 대표가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